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혜와 경험을 공유하는 손앵커의 더 책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손지혜입니다. 어떤 책을 읽을까? 수없이 많은 책들 중 과연 어떤 책을 선택할까? 선택이 많아지면 그만큼 고민도 늘죠. 그래서 그 고민을 덜어드립니다. 자, 오늘은 제가 추천합니다. 카이스트 바이오뇌 공학과 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이신 이광형 교수님의 세상의 미래를 추천합니다. 추천 이유는요, 지금 4차 산업혁명이 가장 핫한 이슈이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큽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일상의 변화, 직업부터 시작해서 생활, 환경 등등 너무나 큰 영향력을 발휘하죠. 과학기술과 산업이 만나면서 어떤 새로운 미래가 다가올 것인가. 기대와 동시에 두려움도 공존하는데요. 그 기대와 막연한 두려움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돼서 세상의 미래를 추천합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 책 표지에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 인류는 어디로 향할 것인가? 미래 예측 보고서. 인류가 겪을 변화를 통찰하는 미래학의 향연.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이광영 교수님과 개인적인 인연이 있습니다. 대전 세종 충남 여성벤처협회의 회원사이기도 한데요, 제가요. 저희 협회에서 페리도트 포럼을 이제 2달에 한 번씩 홀수달에 엽니다. 이 페리도트 포럼에서 교수님의 강의를 듣게 됐고, 교수님의 3차원 기법인 TSF 기법을 저희 회사의 어린이들을 위한 말하기 앱인 Y 스토리 앤 스피치 앱에 사용하도록 또 허락도 해주시면서 인연을 맺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수님을 통해서 과학자들에 대한 편견을 완전히 깨게 됐습니다. 이공계이기 때문에 어려운 과학 원리, 또 기술로만 무장하셔서 어렵게 설명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요. 이 어려운 얘기를 아주 쉽게 설명해 주신다는 점, 당연히 고수니까 그러시겠죠. 그리고 과학뿐만이 아니라 인문학의 통찰력까지 갖고 계시다는 점, 또 마지막으로 인품이 훌륭하시다는 점입니다. 과학자가 말하는 세상의 미래 궁금하시죠? 저자이신 이광영 교수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광영 교수님은 이 카이스트 바이오뇌 공학과 겸 문술미래전략대학원의 교수이십니다. 2001년에 카이스트의 바이오뇌 공학의 설립을 제안을 하고 설득을 하는 과정에서 미래학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학에 대해서 꾸준히 연구를 하시고 또 이렇게 미래학회까지 설립을 하셨는데요. 그리고 현재 사단법인 미래학회의 회장으로서 미래 변화와 미래 전략에 관한 학술 연구 활동을 꾸준히 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에는 차례를 살펴보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총 6장으로, 6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1장은 왜 미래학인가, 미래학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2장은 인구로 보는 미래, 3장은 미래의 화두 AI, 인공지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은 22세기 미래의 인간, 5장 인문학으로 내다보는 22세기, 그리고 6장 통일 한국의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많은 내용들 중에서 저는 딱 2가지를 꼽아봤습니다. 먼저 인공지능에 대한 기대와 우려, 그리고 2번째 인공지능이 바꾸는 인간의 가치관을 꼽았습니다. 먼저 인공지능에 대한 기대와 우려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여러분 그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의 바둑 대결 기억하시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2016년 구글의 인공지능 개발 자회사인 구글 딥마인드가 개발한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 알파고와 한국의 세계적인 바둑기사 이세돌 구단의 바둑 대결이 있었다. 인공지능을 전공한 필자는 이 대결 소식을 듣고 감개무량했다. 모두 알다시피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에 생중계된 5번의 대국 중에 4번을 알파고가 이겼다.
그리고 2016년을 대표하는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될 인간과 기술의 바둑대전에서 인간의 패배는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안겨줬다. 이는 AI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됨과 동시에 AI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만드는 사건이 되었다. 기억납니다. 그리고 참고로 구글은 알파고 이후에 알파고 제로를 개발하였다. 2017년 알파고 제로는 중국의 커제 구단을 3대 0으로 이겼다. 기존의 알파고는 기존의 데이터, 이 기보를 이용하여 학습을 하였지만 알파고 제로에게는 바둑의 규칙만 주었지 데이터는 주지 않았다. 규칙만을 가지고 스스로 학습을 하였다. AI가 또 한 단계 앞으로 나아간 것이다. 네, 두 번째, 인공지능이 바꾸는 인간의 가치관입니다. 먼저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 AI와 인간 의사, 누구에게 진료를 받으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면 AI 판사와 인간 판사, 누구에게 재판을 받으시겠습니까? 이광현 교수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래 인공지능 사회는 기술의 변화에 따른 가치관의 변화를 요구하는 시대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로봇 의사에 대해 생각해보자. 인간 의사와 로봇 의사의 진단이 다르면 누구의 진단을 믿어야 할지, 그리고 로봇 의사의 진단을 신뢰할 수 있을지, 또 로봇 의사와 인간 의사의 협업은 가능할지 등 생각하고 논의되어야 할 문제가 너무나도 많다. 기존의 가치관대로라면 로봇 의사는 받아들여지기가 힘들 것이다. 그러나 미래에는 로봇 의사를 보는 일이 흔해질 것이고 당연히 이를 받아들이는 가치관도 변하는 수순을 밟게 되리라고 본다. 특히 로봇 의사의 진단이 정확하다면 사람들은 로봇 의사를 인정하고 스스로 찾게 될 것이다. 그렇죠. 정확성이 있다고 한다면 굳이 피해야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국내에도 이미 인공지능 의사가 있다는 거 여러분께서도 알고 계시죠? 인천길병원은 2016년 11월 중순 IBM이 개발한 인공지능 의사 왓슨을 도입해서 진료를 하고 있다. 길병원은 이 의료진과 왓슨의 처방을 비교하며 진료하고 있는데 그동안 이루어졌던 대장암, 위암, 폐암, 자궁암, 유방암 등 해서 5개 암 환자들에 대한 처방 내용을 공개했는데 환자들은 인공지능 의사를 인간 의사와 마찬가지로 신뢰하고 있다고 한다. 자, 그럼 이번에는 AI 판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필자는 약 6개월 전에 어느 고등학교에서 과학 특강을 하면서 약 200명의 학생들에게 질문을 했다. 내가 피고가 되어 법정에 서게 되었다면 인간 판사와 AI 판사를 선택해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선택이 있다. 어느 판사를 원하겠는가? 어떤 대답이 나왔을까요? 예상 밖의 대답입니다. 약 60%의 학생이 AI 판사의 재판을 받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이어 또 다른 질문. 인간이 운전하는 택시와 AI 택시가 있다. 어느 택시를 탈 것인가? 이에 대해서도 50%의 학생이 AI 택시를 선택했다. 이 현상을 어떻게 봐야 할까? 나는 과학기술이 인간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변화시킬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제 인간은 어떤 분야에 대해서 인공지능의 능력이 인간을 훨씬 넘었다는 것을 알고 인정하는 세계관을 가지게 된 것이다. 세계관이 바뀌면 가치관도 바뀌게 된다. 왓슨은 90종의 의학저널, 200종의 의학교과서, 1200만 쪽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의 정형, 비정형 의료 데이터를 학습했다. 이를 통해 로봇 의사 왓슨이 탄생한 것이다. 왓슨은 이 시간에도 전 세계에서 생기는 진료 정보를 학습하고 있다. 왓슨의 실력은 갈수록 향상되고 있다. 이제 한국에서도 이미 6개 대형 병원이 왓슨을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에 대한 기대와 우려, 그리고 인공지능이 바꾸는 인간의 가치관에 대해서 전해드렸습니다. 과학자가 말하는 세상의 미래,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책을 펼쳤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재미있게 책장을 넘겼습니다.
이 4차 산업혁명의 과학기술이 과연 어디까지 펼쳐질지 우리 인간의 관심사인데요. 이 책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카이스트 바이오 뇌공학과의 이광형 교수님의 세상의 미래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지혜와 경험을 공유하는 손 앵커의 더 책방. 지금까지 손지혜였습니다.